미국의 관세 전쟁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한국 제품 사재기 대란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뉴스에서 보도된 이 현상의 중심에는 한 여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작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10년간 고통받던 한 어머니와 그를 돕기 위해 나선 딸,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전해진 따뜻한 마음까지 단순한 제품을 넘어 인간의 연결과 공감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CNN 뉴스입니다. 미국 전역의 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사재기 현상으로 각 매장의 한국 제품 코너만 텅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소비자들은 1년치, 심지어 2해치 분량을 한꺼번에 구매해 가고 있습니다. 현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저는 TV 속 뉴스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미국 전역에서 한국산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이제 놀랍지도 않았어요. 각종 SNS와 뉴스에서는 한국 제품 코너만 텅 비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었죠. 마트마다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재고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순식간에 쓸어갔어요. 제 이웃 존슨 씨는 100마일이나 떨어진 도시까지 가서 그 제품을 구했다고 자랑하더군요. 이제 한 달치는 확보했어. 그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처음엔 뉴욕, LA 같은 대도시에서만 일어났지만 이제는 작은 시골 마을까지 확산됐습니다. 저희 동네 식품점 주인은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뉴스 앵커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렇게 소비자들을 열광시키는 걸까요? 그러나 정작 무엇을 사재기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비밀을 지키려는 듯했죠.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현상의 시작점에 제가 있었거든요. 우연히 알게 된 작은 변화가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인 현상이 된 겁니다. 처음 그 제품을 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시작된 일 아니야?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단순한 물건이 아닌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줄이야. 지금부터 그 중심에 선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재기 현상이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작은 한국 제품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었는지 말이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닌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에서 비롯된 현상이었으니까요. 이제 그 실체와 그 중심에 선 한 가족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58세의 리사입니다. 저는 오하이오주의 평범한 중소도시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죠. 두 아이의 엄마이자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리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달랐어요. 거의 10년 동안 제대로 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리사가 저에게 털어놓은 말이었죠. 그녀는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몇 시간씩 뒤척이고 간신히 잠이 들어도 30분마다 깨기를 반복했어요. 리사의 약장을 열어보면 각종 수면제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에게 수면제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죠. 이것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녀의 말처럼 수면제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처방해준 미국산 수면제로 버텼어요. 하지만 점점 내성이 생겼고 용량을 늘려도 효과는 줄어들었죠. 대신 부작용만 심해졌습니다. 낮에는 항상 멍한 상태로 지냈고 기억력도 떨어졌어요. 한 번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려 화재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잠 문제가 아니에요. 리사의 말처럼 그것은 그녀의 삶 전체를 좀먹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가 잦았고 가족 관계도 악화되었죠. 남편은 아내가 밤새 뒤척이는 소리에 자신도 잠을 못 이루었고 아이들은 엄마의 잦은 감정 기복에 지쳐갔습니다. 가끔은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좋아하던 독서 모임도 그만두었고 이웃과의 모임도 줄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졸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의사들은 더 강한 약을 처방하거나
심리 치료를 권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어요. 리사는 점점 더 고립되고 우울해졌습니다.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저 한 번만이라도 푹 자보고 싶어요. 그녀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불면증은 밤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전체 삶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즐거움들이 사라지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죠. 리사는 점점 자신이 무너져가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삶의 의미까지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수천만 명에 이르지만 리사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들의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밤의 침묵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죠.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아무도 해결책을 주지 못한 채로요. 변화는 어느 봄날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리사의 딸 에밀리가 대학에서 사귄 한국 유학생 친구 때문이었죠. 에밀리는 어느 날 집에 작은 통 하나를 들고 왔어요. 평범해 보이는 흰색 통에 한글로 뭔가가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드셔볼래요? 제 친구 유진이 한국에서 가져온 건데 잠잘 때 도움이 된대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통에는 한국산 건강기능 수면 보조제가 들어 있었어요. 유진이 직구로 구매해서 에밀리에게 건네준 것이었죠. 리사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수면제와 보조제를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으니까요. 또 다른 실패작이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녀는 그날 밤 그 제품을 복용했답니다. 딸이 준 거니까 한번 먹어볼게. 리사는 크게 기대하지 않은 채 그 작은 알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또 다른 긴 밤을 준비했죠. 첫날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해요. 조금 빨리 잠들었지만 여전히 두세 번 깼습니다. 두 번째 날은 잠들기까지 시간이 줄어들고 한 번만 깼다고 하더군요. 리사는 여전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새로운 약을 먹기 시작할 때는 잠시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기적 같은 일은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리사가 눈을 떴을 때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정말 1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소리에 깨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제가 눈을 감은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 눈을 떴는데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어요. 처음엔 뭔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리사는 완전히 달라진 느낌을 받았대요. 머리가 맑고 정신이 또렷했죠. 몸이 무겁지 않았고 무엇보다 진짜로 잤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진짜 잠을 잤어요. 꿈도 꿨어요. 제가 꿈을 꾼 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에밀리는 아침 식탁에서 엄마의 변화를 즉시 알아챘죠. 엄마, 오늘 달라 보여요. 얼굴색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훨씬 생기 있어 보여요. 리사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답니다. 피로감도 줄었고 집중력도 좋아졌죠. 한국 유학생 유진은 리사에게 그 제품에 대해 더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부작용이 거의 없고 깊은 수면을 유도한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며 리사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리사는 다시 그 한국산 수면 보조제를 복용했고 또다시 깊은 잠에 들었어요. 이제 리사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리사의 불면증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죠.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도 잘 수 있을까? 라는 불안 대신 오늘도 편히 쉴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리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지난 10년간의 피로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함을 느끼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다른 수면제를 복용할 때처럼 멍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된 겁니다. 한 달이 지나자 리사의 일상에 활력이 돌아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손을 놓았던 요리도 다시 시작했죠. 내가 나로 돌아온 느낌이에요라고 리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서관에서의 업무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전에는 피곤함 때문에 간단한 독서 프로그램 기획도 벅찼는데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기 시작했죠.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그것은 지역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잠을 자니까 상상력도 돌아오더라고요. 친구들과의 교류도 늘었습니다. 전에는 피곤함 때문에 거절했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죠. 리사의 오랜 친구 캐롤은 마치 10년 전의 리사로 돌아간 것 같아라며 놀라워했어요. 주말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함께 산책하는 일상이 돌아왔죠.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관계였습니다. 리사의 남편 데이비드는 아내가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 너무 행복해요라고 말했고, 에밀리는 우리 엄마가 돌아왔다며 기뻐했어요. 가족 식사 시간이 다시 즐거워졌고 주말 나들이도 늘었죠. 전에는 항상 피곤해서 아이들과 대화할 에너지도 없었어요. 이제는 아이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정말 행복해요. 리사의 말에서 깊은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리사는 한국산 수면 보조제의 효과에 놀라워했어요. 이게 마약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하지만 부작용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함이 있죠. 다른 수면제와 달리 의존성도 없었고 멍한 상태로 깨는 일도 없었습니다. 리사는 그 제품을 친구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문제로 고생하던 이웃 수자는 이게 왜 미국에서는 안 팔리는 거죠? 라며 놀라워했죠.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고 리사가 복용하는 그 한국산 수면 보조제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시는 그 어두운 밤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리사의 이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통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갑자기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거죠.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이었지만 많은 이들은 자국 제약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세율은 무려 25%에 달했고 이는 사실상 수입 금지와 다름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남편 데이비드가 뉴스를 보며 화를 냈습니다. 리사는 말없이 자신의 수면 보조제 통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알약들이 마치 보물처럼 보였죠. 관세 폭탄 때문에 한국 제품들이 일시에 수입이 중단됐어요. 리사가 복용하던 제품도 갑자기 단종되었죠. 온라인으로 구매하려 해도 품절 상태였고 몇몇 사이트에서는 가격이 2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라며 리사는 당황했어요. 에밀리는 필사적으로 대체품을 찾아보았지만 한국 회사 웹사이트에는 미국 수출 일시 중단이라는 공지만 떠 있었죠. 유진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국에서도 해외 배송이 까다로워졌다고 했어요. 미국 세관에서 모두 압수한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리사는 할 수 없이 미국산 제품으로 다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예전처럼 뒤척이기 시작했어요. 잠에 들기까지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다시 밤중에 깨는 횟수가 늘어났죠. 마치 어두운 터널로 다시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가족들은 리사의 변화를 금방 알아챘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했고 낮에는 피곤해 보였죠. 웃음소리도 줄어들었고 짜증을 내는 일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엄마가 또 저렇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요라고 에밀리가 걱정했어요. 친구들 모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리사와 같은 수면 보조제를 사용하던 캐롤도 불면증이 재발했고 수자는 남은 알약을 아끼기 위해 이틀에 한 번씩만 복용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끼리 나눠 먹을까 생각도 했어요. 수잔이 반쯤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마트에서는 한국산 제품들이 사라지자 사재기 현상이 더욱 심해졌어요. 남아있는 재고를 찾아 사람들이 가게마다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는 정상가의 500까지 오른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사재기 대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리사는 다시 어두운 밤으로 돌아갈까 두려웠습니다. 이제 좋은 잠이 어떤 건지 알아버렸으니 그것이 없는 삶은 더 견디기 힘들어요.
리사의 이 말에 가족 모두가 가슴 아파했죠. 그들은 리사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리사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자 에밀리는 어머니 몰래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것은 직접 한국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에밀리는 밤새 준비한 영상 편지를 그 회사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오하이오에 사는 에밀리입니다. 제 어머니가 귀사의 수면 보조제 덕분에 10년간의 불면증에서 벗어났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더 이상 제품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영상에는 리사의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품을 복용하기 전 밤에 깨어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복용 후 평온하게 잠든 모습이 대비되어 있었죠. 이 제품이 제 엄마의 삶을 바꿨습니다. 다시 잃게 두고 싶지 않아요. 에밀리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참지 못했어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다시 구할 수 있을까요?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엄마가 다시 그 고통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없어요. 눈물 흘리는 딸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자신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랐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상을 마쳤습니다. 이 웃음을 지켜주세요. 에밀리는 영상을 보낸 후에도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그저 절박한 마음에 시도해 본 것이었죠. 한국의 중소기업이 미국의 한 가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이 리사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남은 알약을 아끼기 위해 이틀에 한 번만 복용하다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그마저도 곧 바닥날 상황이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리사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리사를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어요. 데이비드는 한국 제품을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업체를 찾아다녔고 에밀리는 온라인 포럼에서 대체품을 찾아보았죠. 하지만 모두 소용없었어요. 관세 장벽은 너무 높았고 대체품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유진은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부탁해 제품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미국 세관에서 압수당했다는 소식만 들려왔어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한국 건강식품에 대한 검열이 심해졌대요. 정말 미안해요. 유진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영상을 보낸 지 2주가 지나도 답장이 없자 점점 희망을 잃어갔어요. 어쩌면 이메일이 스팸함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 낯선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한국의 그 기업이었어요. 며칠 뒤 리사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무도 방문객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모두 의아해했죠. 문을 열어보니 택배기사가 중간 크기의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리사 윌슨님 맞으신가요? 국제특급 택배입니다. 리사가 당황하며 받아든 상자에는 한국어로 된 송장이 붙어 있었어요. 발신인은 그 한국 중소기업이었죠. 가족 모두 의아한 표정으로 거실에 모였습니다. 누가 보낸 거지?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에밀리는 조용히 뒤에 서 있었습니다. 설마 그녀가 보낸 영상 때문일까요? 하지만 그렇게 빨리 반응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리사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리사가 복용하던 제품과 똑같은 수면 보조제 3개월치가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죠. 세상에. 리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서 작은 편지 5장을 발견했어요. 직원 5명의 손글씨 편지가 하나하나 포장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울먹이며 영어로 번역해 읽어주었어요. 안녕하세요, 리사님. 저희는 당신의 딸 에밀리가 보내준 영상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 제품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저희는 유명한 회사는 아니지만 당신의 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제품들은 저희 회사에서 특별히 당신을 위해 보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편지마다 각기 다른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자신의 어머니도 불면증으로 고생했다며 리사의 상황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고, 또 다른 직원은 제품을 만들 때 항상 사용자의 행복을 생각한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리사의 손에 남은 작은 종이 카드 하나. 한국말로 써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따뜻한 마음으로. 에밀리가 번역해주자 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카드를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리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의 편지를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았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손을 내밀어 준 것이었죠. 에밀리는 그제서야 자신이 보낸 영상에 대해 가족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몰래 한 일이지만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리사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리사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 데이비드가 본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잠든 사람의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작은 통 하나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온 따뜻한 마음이 리사의 밤을 다시 고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리사네 거실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하고 조명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리사는 소파에 앉아 긴장한 표정이었죠.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 내가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걱정 마세요, 엄마. 그냥 평소처럼 말씀하시면 돼요. 한국의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에밀리가 카메라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겨울 밤하늘에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리사는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의 신호에 맞춰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 윌슨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선물과 따뜻한 편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사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저는 밤을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된 잠을 자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제게 한국에서 온 작은 상자 하나가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죠. 리사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면증 이야기, 그리고 한국 제품을 만나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어요. 단순히 잠을 자게 해준 것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가족과의 시간, 일터에서의 성취감, 그리고 매일의 작은 행복들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리사는 한국에서 온 편지들을 하나하나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 손글씨 편지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멀리 한국에서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녀는 카메라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 밤을 평온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리사가 남편과 딸과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어요. 그들은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이었죠. 마지막으로 에밀리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의 딸 에밀리입니다. 저희 엄마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제품과 마음이 우리 가족에게 큰 선물이 되었어요. 에밀리는 편집을 마치며 화면 아래에 자막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저희 엄마는 평온히 잠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주신 마음 덕분에요. 그로부터 몇 주 후, 이 감사 영상은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SNS에 공유하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 공유했고 마침내 미국 언론에도 알려지게 되었어요. 한국산 제품이 미국 여성의 삶을 바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미국 전역에서 관심이 폭발했죠. 결국 이 이야기는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리사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감사 인사가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소통의 다리를 놓은 순간이었어요. 한국 제품이 한 가정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감동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선물이 큰 변화를 가져오고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